새벽 5시, 남구로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인력시장입니다. 여기저기서 외국어가 들려옵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아니네요. 중국 사람. 이게 보니까 오늘 되게 많이 모이셨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좀 조선족 동포분들이 하시는 거죠? 여기 한국 분들은 혹시 좀 얼마나 계세요? 거의 드물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자 이문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중국 동포분이세요? 아니면 한국 분이세요? 아니, 저분. 여기는 대부분 좀 중국 분이 많으신데요? 불법들만 없어도 괜찮아요. 불법들 잡아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좀 약간 불법 체류자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편이구나. 우리 심정 가지고 이용하면서 자들은 돈 적게 주고 고야들은 많이 챙기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문제야, 이거. 인파 속에서 한국인을 찾기란 매우 힘듭니다. 여기 쏘면은 내국인들 같은 다 중국 사람. 내국인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이제. 청근하고 평택 쪽에는 이제 중국애들 많이 오는데 중국에게 밀려서 이제는 베트남 쪽이나 더 젊은 애들이 와버려. 그래도 이끼리는 딱 뭉치잖아. 걔네들이 뭉치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누가 실패해버리면 그냥 막 싸움이 나고 가버려. 히어로 팀은 직접 건설 현장에 취업해보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연락이 온 건 취업 신청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입니다. 요즘에 하도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지원자는 되게 많은 편이라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좀 소요한 끝에 좀 그래도 운 좋게 일자리를 좀 구하게 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5시 55분인데 이제 6시까지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현장에 좀 들어가서 이제 한번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팀이 취업한 분야는 철근공 보조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현장 근로자들은 신원 확인과 안전 교육을 120분 동안 받습니다. 이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인증되었습니다. 드디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처음 해봐요? 예. 처음 아무도 몰라요? 네. 이거 근데 그거만 맞추면 돼. 봐봐. 네. 빨리 안 해도 돼. 네. 저쪽으로 가면 되네. 근데 여기 현장도 봐봐. 저렇게 베트남 분들이 철근을 많이 하세요. 이 설계도 보기가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다 하시나? 소통이 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일단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철근공 같이 좀 이게 일이 매우 고되고 힘든 작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인 근로자들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 많이 대체가 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들었을 때와 거의 흡사하게 현장에서도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제가 갔던 현장에서도 담당했던 구역의 철근공들은 전부 베트남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근로자들과 어떤 소통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한국말은 당연히 통하지 않고요. 영어도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번역 앱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어로 이제 소통을 했었는데 철근 팀에서도 되게 직급이 있는데 가장 윗선에 있으신 철근 부장이 이제 베트남 팀과 이제 소통을 할 때 한국말로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거의 밥을 먹었느냐,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정도 소통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렇게 복잡한 배근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철근 작업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지가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히어로 팀이 일했던 구역의 베트남 철근공은 모두 4명.
불법 체류 신분이 많아 구체적인 인터뷰를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은 이미 한국에서 가장 글로벌한 곳입니다. 특히 그들이 많이 일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공장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직종이 있죠. 그게 이제 단순히 빨리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직종. 뭐 며칠이면은 배울 수 있는 철근 엮는 거,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 뭐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죠. 저희처럼 이제 미장공이랄지 뭐 배우기 어려운 데에는 외국인들이 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내구성을 요한 것들, 철근 작업, 콘크리트 작업, 방수 작업, 이것은 약간 단순해서 기능을 배우기 쉬워서 외국인들이 아주 집중돼 있죠. 거의 뭐 90% 정도가 외국인들이죠. 철근 같은 경우는 중국도 다 밀려났어요. 그냥 거의 베트남. 지금은 아무리 큰 바닥도 베트남에서 한 50명 들어와서 이틀 조지면 끝납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걔네랑 단가 싸움을 해서 이기려면 거의 불가능입니다. 저도 사실 일하는 게 지금 인맥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저 혼자 던져졌으면 못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쓸 경우 하루 6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절반, 약 200명을 외국인으로 쓸 경우 하루 1,200만 원, 3년이면 13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 불법 근로자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파생된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파트를 가서 보면 뭐 책임자조차도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뢰 갑질이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이 우리의 현장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없으면 니네들 일 못 하잖아. 이런 무기를 갖고 있죠. 일을 하는 중에도 야, 너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돼. 그 부실시공이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런 거 몰라요. 하고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또 우리는 약점이 있냐면 이것을 일정 기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야 돼. 야, 미안해. 우리가 이게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천천히 한 가닥씩 이렇게 배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걔네는 세네 가닥을 들고 와서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을 먹으니까. 근데 외국 애들은 물론 그런 거 신경 쓸 이유도 없죠. 걔들은 이제 일당 받고 하면 되니까. 그 책임감도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집 한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과연 그런 생각을 할까요?